자, 이번 시간에는 HDLC 플레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비트 지향형 플레임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비트, 뭐죠? 전송 블록의 비트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비트 하나하나에. 7비트나 8비트 단위가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의 비트, 어떨 때는 하나의 비트. 그러니까 보내고 받을 때 컴퓨터에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했을 경우에 앞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비트들이 날아가면 7비트나 8비트 단위로 묶어내는 게 아니라 요게 무슨 뜻이지? 요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플레임 프로토콜이 바로 HDLC. 자, 맨 앞에 플래그라고 하는 비트열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구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라는 게 존재하죠. 그 다음에 컨트롤 부분이 존재해요. 컨트롤. 그 다음에 실제로 인포메이션이 있죠.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FCS. 그 다음에 다시 또 플래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게 바로 HDLC는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HDLC 플레임 써? 그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에는 8비트 되어 있는데 0, 111, 111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0, 111, 11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임의 앞과 뒤를 구분하는 용도가 바로 플래그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 부분이 나오고 제어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뭐야? 정보야. 보내려고 하는 텍스트야. 실제로 데이터야. 보내려고 하는 이미지야. 영상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FCS는 뭐냐? 여기를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블록.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그러죠. 프레임 체크. 얘는 여기 세 군데를 찾습니다. 검사를 해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일단 주소도 있네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베이직 BSC는 주소 부분이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용 회선만 쓸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환기, 우체국과 같은 곳을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플래그부터 봐야죠. 플래그가 앞과 뒤에 존재합니다. 맞죠? 그 값은 고정이에요. 0, 0만 쓰고 앞에 중간에 6개가 1입니다. 자, 그럼 왜 플래그가 필요하냐? 보죠. 자, 이제 컴퓨터의 중간에 교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교환기를 쓰는 거예요. 교환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이렇게. 모든 컴퓨터는 뭐로? 교환기에 연결되어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인터넷 환경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자고. 그러면 내가 여기 A라는 컴퓨터가 있고 여기 B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 C라는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환기를 쓴다는 것은 이 부분은 뭐가 된다는 거죠? 공유가 된다는 거거든요. 같이 사용한다는 거잖아. 이게 우체국이라고 한다면 우체국의 편지가 모이고 우체국 아저씨에 의해서 그 가방 안에 여러분의 여러 사람들의 봉투가 한꺼번에 배달되어 가잖아요. 그죠? 여기다 싣고 저기다 보내고 하니까 가방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오토바이 타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이. 그 편지들은 같이 가는 것처럼. 그러면 얘가 A라는 형태에서 보낸 놈이 이거야. 파란색으로 보낸다고 합시다. 이렇게 보내서 이쪽으로 가서 이 형식이에요. 이 데이터. 일로 가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자고요. 응? B라는 놈은 이렇게 와. B 노란색이야. 그럼 B도 이렇게 오고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일로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일로 가고 일로 갈 수 있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C 입장에서 보면
여기 노란색이나 파란색은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 0과 1로 구성된 거일 거 아닙니까? 0과 1로 구성된 내용을 얘가 어떻게 판단해? 자동차나 사람이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얘는 다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A에서 보낸 건지 B에서 보낸 건지 들어오는 게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 C라는 곳에. 여러분이 서버가 있어. 내가 홈페이지가 있고 네이버가 있고 구글이 있으면 그 서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만 쓰나? 여러 사람이 쓰잖아. 여러 사람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0과 1로 구성된 거를 이 C가 받아볼 때 전혀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바로 플레임의 앞과 뒤를 구분하는 목적이 첫 번째라는 거죠. 얘 플래그는 뭐라고? 첫 번째, 플레임의 앞과 뒤를 구분하는 용도다. 앞과 뒤를 구분한다. 두 번째는 동기유지다. 동기유지. 동기. 샘플링 데이터다.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떤 역할도 한다는 거야? 이거야, 이거. 이게 뭐죠? 동기 문자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플래그를 안 쓰고 동기 문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플레임 프로토콜은 바로 동기 유지하는 역할이고 고정값으로 보통 이렇게 쓰고 플래그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얘가 받아볼 때 첫 번째 어떤 보면 0, 111, 111, 0이네. 이거는 앞이구나. 처음에 보면. 그럼 어딘가 끝에 저게 있겠구나. 판단해서 하나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플레임 구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얘는 어떤 거다? 비트 투과성이다. 비트 투과성이라는 건 강제로 심는다는 뜻입니다. 투과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배웠냐면 문자 투과성. 바로 DLE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 DLE. 전송 코드에서 ASCII 코드 제어 문자 10개 배웠잖아요. 그 중에 DLE라는 걸 배워서 강제로 DLE 심잖아. 전송 제어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비트 투과성도 마찬가지. 강제로 심어요. 강제로 심어버려. 그럼 얘는 뭘 하는 거냐? 바로 1차 오류를 판단하는 겁니다. 얘가 2차 오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 그래요. 신뢰성 급상승. 자, 1차, 2차 오류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보자고요. 내가 이 보내는 데이터야.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내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인데, 맨 앞에 뭐가 있어요? 플래그가 있는 거지, 플래그. 뭐? 0, 111, 111, 0. 맨 끝에 뭐가 있어? 0, 111, 111, 0. 이게 플래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합시다. 이쪽으로 보낸다고 하죠. 받는 측에서 딱 보니까 이거 플래그네. 그렇죠? 플래그네. 자, 그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잘 보세요. 하나. 그럼 여기 중간에 뭐가 있으면 안 돼? 이 값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데이터인데 앞과 뒤에 플래그라는 비트를 썼어요. 그럼 중간에 만약 이런 플래그 의미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중간에 잘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잘려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낼 때 보세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강제로 0을 심어버려요. 0을 심어버려. 또 하나, 둘, 셋이니까 통과. 0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강제로 0을 심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강제로 0을 심어. 하나, 둘, 통과. 하나, 둘, 셋, 넷 강제로 0을 심어. 됐죠? 강제로 0을 심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앞과 뒤에는 절대 1이 연속적으로 6개 이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5개만 나타나겠지.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절대 뭐가 있으면 안 돼? 이 플래그 의미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없겠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어? 강제로 0을 심었을 텐데. 그렇죠? 그럼 보내. 그 다음에 받아놔서 다섯 번째 있는 건 다시 거꾸로 빼버려. 이거 빼버려야지. 이거 빼버려야지. 이거 빼버려야지. 빼버려. 그럼 뭐가 돼? 원래 데이터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플래그라는 값을 고정으로 만들었어. 8비트인데
맨 앞과 뒤는 0, 중간에는 6개 일일이 비트를 만들어서 플레임의 앞과 뒤를 구분하는 용도로 만들어 놨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혼선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얘네들은. 혼선 방지라는 건 두 개가 섞여 들어오면 안 되니까 구분해 줘야 되잖아. 그죠? 각 채널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비트 투과성은 뭘 해주는 거냐? 앞과 뒤에 플래그를 쓰기 때문에 중간에 실제 데이터가 1회 연속적으로 6개가 나오지 않도록 강제로 5개일 때마다 강제로 심어. 0을 심어. 집어넣다.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투과성의 통신에선. 그리고 받아서 이거하고 이거 중간에 있는 걸 받았네. 그럼 거꾸로 이제 0을 빼버리면 원래 데이터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신 측에서 바라볼 때는 플래그가 들어와 있는데 일이 연속적으로 7개나 8개가 나타나면 이거 잘못된 거야? 문제 있는 거야? 안 받아. 아니면 다시 보내.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 그래서 1차 오류를 검사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너한테 보낼 때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보내는 프로그램은 앞에 뒤에 플래그 딱 붙이고 중간에 데이터는 다양할 수 있잖아요. 이 일이 연속적으로 여기서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5비트가 일이 연속적으로 5개 들어오면 팡팡팡 0을 집어넣고 보내는 거야. 받을 때는 거꾸로 빼. 원래 데이터가 되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바로 플래그를 사용하는 건 HDS이다. 심지어 플래그 비트 값을 물어보기도 해요. 자, 이건 16진수로 어떤 거냐면 플래그는 0, 111, 111. 요거 까르 보면 7. 요건 2거든요. 16진수로. 선생님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자, 16진수라고 하는 건 자료 구조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쨌든 요 값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겠고 비트 값도 기억해야 되겠고 얘 역할이 아닌 건 뭐냐? 플레임의 앞과 뒤를 구분한다. 동기 위주, 동기 문자 역할을 한다. 비트 투과성을 방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바로 1차 검수를 한다. 1차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 그렇죠? 이걸도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데이터를 보내려고 한다면 비트 투과성을 해서 어떤 값이냐 물어보면 5번째부터 0을 집어넣는 거냐. 거꾸로 0이 들어간 값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너 이거 데이터야. 원래 데이터를 만들어봐. 원래 데이터? 다 이거 일이 연속적인 건 상관없어. 하나, 둘, 셋, 넷. 이거 강제로 심은 거네. 빼버려. 빼버려. 0 있죠? 하나, 둘, 셋, 넷, 5. 이거 강제로 집어넣은 거네. 빼버려. 하나, 둘, 셋, 넷, 5. 이거 강제로 집어넣은 거네. 빼버려.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요거, 요렇게. 요게 원래 데이터죠. 그러니까 플래그 방식, 비트 투과성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냈을 때 원래 데이터를 복원시키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낼 때 강제로 삽입하는 0의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플래그입니다. 플래그.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주소 부분이죠. 주소. 주소 부분이 있다는 거는 주소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다? 교환기를 쓰고 있다는 거야. 왜? 우체국에다 보내면 너 주소 있어야 되잖아. 넌 1번으로 해. 넌 2번으로 해. 넌 3번으로 해. 넌 4번으로 해. 넌 5번으로 해. 6번으로 해. 7번이나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런 주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위치값. 그 컴퓨터에 뭐가 필요하다? 위치값이 필요하다. 위치값. 이걸 뭐라 그래? 주소. 전화번호. IP 주소, 도메인 주소, 우편 주소,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바로 교환기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 여러분 편지 보낼 때 우체국한테 편지 보낼 때 그냥 막 보내? 퀵 서비스가 아니면 그냥 우체국에다가 우체국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내 주소하고 상대편 주소를 써서 보내야 목적까지 잘 배달해 줄 거 아닙니까? 잘 배달해 주겠지. 그걸 내가 그렇게 그 망을 이용하는 거지 내가 직접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소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단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낼 때 이 구조를 보면 앞과 뒤에 플래그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야? 주소가
주소가 있겠죠. 내가 2번이고 2번을 얼로 12번으로 보내라. 내 주소, 네 주소, 이게 주소가 지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어드레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소는 실제로 몇 비트냐면 8비트에서 8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8비트를 쓰면 지금 주소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개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비트가 지금 만약에 4비트다. 그럼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16개지. 그러니까 컴퓨터 16개에다 주소를 부여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2에 7비트다 그러면 128개의 컴퓨터에다가 주소를 부여할 수 있잖아. 2에 8승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256개의 주소를 부여할 수 있잖아. 2비트다 그러면 어떻게 돼? 2에 4승이니까 4개죠. 0, 0, 0, 1, 1, 0, 1, 0 이거밖에 안 되잖아. 위치값을 비트에 따라 주소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로 큰 값이 10이니까 최소한 이런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몇 비트를 써야 됩니까? 12가 최대니까 이렇게 저는 돼야 되잖아. 3비트는 안 되죠. 3비트는 2의 3비트는 8밖에 안 되니까 이 12까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요 주소는 실제로 어디서 인터넷 주소가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니까 아, 주소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 주소가 왜 이렇게 변하느냐? 내가 우리 네트워크에서 쓰는 게 지금 쓰는 게 HDLC를 쓰는 게 만약에 8비트 체계다, 주소가. 그런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은 몇 비트냐면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죠? 203.42.128.3 이런 주소를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IP 주소라고 그래. 인터넷 주소. 얘는 32비트 체계거든요. 나중에 배웁니다. 얘는 32비트 체계니까 내가 8비트를 가지고 인터넷 주소인 32비트 체계로 32비트는 몇 바이트야? 4바이트야, 4바이트. 8비트가 1바이트니까. 아, 선생님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요. 좋아요. 그럼 이 부분은 자료 구조 때 비트와 바이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다시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8비트를 인터넷 체계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4바이트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한다는 것은 그 컴퓨터 네트워크마다 쓰는 주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여유분을 둔 거예요. 그래서 8바이트 정도의. 그래서 일단 어드레스 부분이 HDLC에 존재한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HDLC 플레임으로 사용하는 플레임은 그런 통신 프로그램은 바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즉 교환기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도 다 쓸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베이직은 주소 부분이 없었으니까 점 대 점, 멀티포인트, 1대1로 물려있는 전용 해석만 가능했지만 이 어드레스 부분이 있다는 것은 교환 회선을 쓸 수 있다. 지금처럼 교환망 구조에서 쓸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나 도메인 주소나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중간에 교환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부분. 그 어드레스 부분은 실제로 어디서 많이 나온다? 인터넷 TCP IP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 지금 설명한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부분은 뭐냐? 컨트롤 부분. 컨트롤 부분은 우리가 보내는 플레임이 여기서 데이터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만. 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 플레임, 그다음 S 플레임, U 플레임. 3가지가 있습니다. I 플레임은 뭐냐? 정보를 보내는 거. 정보 전송용. 얘는 뭐냐? 오류 흐름, 감시 프레임이라 그래. 얘는 비번호제 프레임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I 플레임은 자,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컨트롤 부분이에요. 여기가 0이 있으면 I 플레임이고 여기가 1이 있으면 1 있으면 U 플레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비트 하나 가지고 앞에 있는 비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1번하고 얘 11번하고 통신을 해. 12번하고 통신을 해. 그럼 보내는 이 데이터가 같은 종류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다고요. 하나는 뭐 정보를 보내는 목적으로 쓰는 데이터가 있고, 하나는 오류를 감시를 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U플레임이라고 하는 번호가 없는 플레임이 있어요. 비번호제라 그래. 요 I는 뭘까? Information Flame. 요 S는 Supervisor Flame. 감시한다는 뜻이죠. U플레임은 Number, Unnumber, 비번호제 플레임이라고 그래.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앞에 두 비트는 뭘로 판단을 하냐면 이게 I 플레임이냐 S 플레임이냐 U 플레임이냐 판단해요. 그것까지 자세하게 어떤 값을 쓰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만 파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fall과 final bit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세 비트, 여기 세 비트, 여기 한 비트 갖고 쓰는데, 자, fall과 final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이런 종류 플레임을 여기 앞에 첫 번째 두 비트 가지고, 첫 번째는 두 비트 갖고 이것이 어떤 종류를 판단하는데, 그럼 대체 이것이 왜 필요한 거냐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제는 드디어 데이터를, 내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이만해. 이 A라는 놈이, A라는 컴퓨터에서 이 C라는 데이터, 이걸 데이터를 보내려고 그래. 이거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조각을 내기 시작합니다. 조각을 내서 보내. 이 조각이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패켓이라고 했죠. 패켓. 드디어 패켓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보내는 거야. 왜? 통신 속도를 향상시키고 싶어서 그래. 통신 속도를 향상시킨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편지가, 봉투가 이렇게 있어. 편지 봉투가. 여기에 편지지가 있겠죠? 편지 봉투를 뭘로 보내는 거냐면 엽서로 보내는 겁니다. 엽서로. 자, 왜 편지 봉투를 엽서로 보내니? 일단 보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통의 편지를 쓸 걸 500장의 엽서로 나눠서 보내. 그러면 진짜 우리가 우체국 형태로 보면 우체국 아저씨가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니야. 얘들이 엽서를 500장을 나눠서 보내. 그렇게 뭐라고 하겠죠. 그렇죠. 한 통으로 보내는 걸 왜 엽서로 나눠서 보내느냐. 우리가 보통 우체국 형태의 배달 시스템은 이렇게 보내면 어쨌든 거쳐가는 곳이 몇 군데일까요? 우체국이라고 해보자. 이게 우체국. 한번 상상을 해봐. 내가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려고 그래. 아니면 부산에 있는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내려고 그래. 그럼 편지 봉투를 우체국 갖다 놓잖아요. 그럼 그 편지를 지역별로 다 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집중국에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여서, 내가 서울이야. 모여서 광화문 전화국에 모았어.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가겠죠. 아니, 배를 타고 가지는 않겠지. 멀지 않으니까. 뭐 미국 가려면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럼 모르겠어. 어쨌든 부산 지구에 가겠죠? 그럼 부산에 가면 어떤 특별한 지구, 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쪽도 집중국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목적지에다 배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거쳐가는 게 뭐 한 3, 4개 정도 될 거 아니야. 광화문 우체국, 뭐 서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주는 집중국, 부산 가고 부산 집중국, 부산에서 어떤 구, 해운대 구, 이렇게 해서 거쳐가는 곳이 중간중간에 교환기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체국이라고 한다면 거쳐가는 게 이렇게 보내나 이렇게 보내나 똑같이 갈 거 아니야.
그죠? 정말 우체국 아저씨가 이런 상태로 보내면 좀 미친놈이다 이럴 거야. 미친놈. 미친. 이거 하나가 만약에 내가 돈을 들면 1,000원이라고 하면 이건 적게 받아도 500원이나 500장 보내는 건 미친놈 아니야. 그런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큰 데이터는 전송되는 시간이 걸려요. 자, 이게 통신선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긴 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라서 보내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보내겠다는 거잖아. 그치? 편지 봉투를 하나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잘라서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체국 시스템에서는 이럴 이유가 없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컴퓨터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보낸다는 것은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거가 되고 많은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엽서로 나눠서 보내면, 잘라서 보내면 이동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빨라지더라 이거야. 응답 시간이 좋아져.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홈페이지에서 네이버를 딱 쳤어요. 네이버를 쳤어. 그러면 내 화면에 딱 뜨잖아요. 그 화면이. 만약에 이렇게 길게 보냈다고 하면 한 5분 안에만 뜨면 되거든요. 한 1분 있다 온다고 생각해봐. 네이버 초기 화면이. 여러분 뭔가 이상해졌다 할 거야. 네이버 치면 지금 순간적으로 오잖아요. 우리 화면에. 그건 왜 그러냐? 바로 패킷화 시켜서 그래요. 그 데이터가 다 한꺼번에 오려면 왜? 우리가 모니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 데이터야. 전체. 네이버의 홈페이지라고 하자고. 그러면 여기가 모니터야. 여기가. 그럼 이거는 다 올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현재 본 것만 보면 되지. 다 열 필요는 없잖아. 쭉 내려가면 쭉 밑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한꺼번에 만약에 보낸다면 평균적으로 보면 뭐 빨리 보낸다고 해도 한 30초? 20초? 한번 상상을 해봐. 20초 있다 열린다고 생각을 해봐. 네이버가. 20초, 1초, 2초, 3초, 4초. 벌써 못 참아. 아, 이거 잘못됐나 보다 이러지. 그렇죠. 치자마자 1초도 안 걸려 확 뜨잖아. 그건 바로 뭐야? 데이터를 조각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각을 냈기 때문에 전달원 속도가 달라. 자, 우체국이 인터넷에서는 이 우체국 같은 교환기가 몇 개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아니라 4억 개가 있어, 4억 개. 그거 개수 나도 몰라. 그러면 이 조각난 데이터들은 어떤 형태로도 빠른 교환기를 타서 지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업화 시켰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전달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보낼 거 아니야. 그런 형태로 인터넷은 여러 개의 교환기를 쓰고 많은 데이터들을 신속하게 보내기 때문에 이 한꺼번에 보내는 건 너무 느리다. 조각을 내서 보내자. 그래서 드디어 패켓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패켓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프레임은 전체 데이터, 전체 문서, 그리고 좀 조각을 냈다는 패켓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 봉투를 보내면 너무 느리니까 인터넷에서, 컴퓨터 통신에서 데이터를 조각 낸다는 의미는 이해하죠. 왜 그런다? 응답 시간 때문이다. 응답 시간을 빠르게.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여러분이 어떤 네이버에 접속했을 때 빨리 화면이 다가오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런 엽서와 같은 형태로 보낸다. 그러면 이 엽서를 보낼 때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 그죠? 주소, 상대편 주소, 내 주소 똑같죠? 근데 뭐만 달라? 안에 내용만 다를 거 아니야. 아니 편지 봉투에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이 내용을 부분 나눈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엽서 한 장을 보자고. 엽서 한 장을 보자고. 두 장만 볼까? 두 장? 더 보자. 그럼 여기 내용은 어떻게 돼? 내용은 다 다르죠. 그리고 보내는 사람 받는 주소는 다 동일하지. 아니 봐서요. 편지 내용을 엽서 500장 나눠서 보낸다는 건 내용을 따로 보내겠다는 거 아니야.
엽서는 내용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엽서를 한 번도 안 써본 분들도 있겠지만 엽서는 카드예요. 카드 그냥. 카드에 쓸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카드는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우체국 아저씨들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보면 주소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내용만 다르겠지. 그럼 받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뭐야? 추려야 될 거 아니야. 추려. 그래서 번호가 필요한 겁니다. 500장 중에 첫 번째 거. 이거는 500장 중에 두 번째 거. 이거는 500장 중에 세 번째 거. 쭉 해놔야 받는 사람이 조립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게 첫 번째 내용이구나. 두 번째 내용이구나. 미친놈이 이렇게 500장을 다 보냈어. 근데 빠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패켓에 바로 보내는 주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는 요구하는 주소. 그거를 쓰는 것이 바로 아이플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번호를 붙여가지고 요것은 어떤 데이터, 요거를 쓰는 부분. 100장을 다 보낼 수도 있고 500장을 다 보낼 수도 있고 뭐 한 장, 두 장 보내고 응답을 바랄 수도 있고. 그래서 패켓, 이런 데이터 조각, 엽서의 조각에 번호를 부여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형태의 형식을 아이플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정보를 보내는 겁니다. 엽서 한 장이에요. 그 엽서에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은 다 다르고 그 엽서에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번에서 이놈한테 보내면 이 패켓들이 저는 진달이 되겠죠. 1번 이렇게. 그럼 이게 1번이야, 이게 2번이야, 이게 3번이야, 4번이야, 5번이야, 6번이야, 7번이야, 8번이야, 9번이야. 이렇게 번호가 부여되겠죠? 그 패켓을 내가 받아서는 어떻게 돼? 아, 이 1번이구나, 2번이야. 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7번이 먼저 올 수도 있거든. 1번보다. 그러면 순서를 조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정보 전달 패켓이 하나가 아니고 전달되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아이플레임. S플레임은 뭘까요? 감시, 오류와 흐름을 제어한다. 얘는 오류, 흐름을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1번부터 쭉 데이터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야 3번이 안 왔네. 야 4번이 잘못됐어. 네가 보낸 엽서 중에서 내가 보니까 500장을 보냈냐? 500장을 보낸 것 같은데 야 네 번째 거 안 왔는데? 다시 보내줘. 그리고 좀 느리면 좀 빠르게 가게 해줘. 이런 영역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S플레임이죠. 얘가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효율적인 송수신이 되지 않죠. 그렇죠? 효율적인 송수신이 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패켓이나 문제가 있는 패켓을 제어하는 영역, 그러한 플레임이 S플레임이라고. 그래서 이 감시 플레임에 쓰는 그런 형태는 AR 키 중에 스탑 앤 AR 키 말고 go back, 그다음 select repeat인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럼 U 플레임은 대체 뭐냐? U 플레임은 비번호라고. 비번호. 잘 보세요. 1번과 12번이 서로 통신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쪼각내서 계속 주고받고 있어. 그건 누가 하는 거야? 아이플레임이 하는 거야. 문제가 발생이 됐어. 이거 문제 있어. 누가 하는 거야? S플레임이 하는 거라고. 그럼 U플레임은 뭐 하냐면 이 짓을 하기 전에 서로 뭘 해줘야 돼?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결. 링크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송 절차라는 게 있다 그랬죠? 전송 절차. 뭡니까? 전화로 얘기하면 따르릉 따라서 여보세요? 요게 링크라 그랬잖아. 그 일을 하는 게 얘야. 얘는 패켓의 번호가 필요 없어. 야, 나 너랑 통신하고 싶어. 이 따르릉 하는 거야, 따르릉. 따르릉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라고? 얘는 패켓이 잘라내고 조각낸 거 없어. 자, 보세요. 아이플레임은 야, 7번째, 6번째 나간다, 5번째 나간다. 그 패켓의 번호를 부여해서 전달하고 받잖아. S플레임은 그 번호가 잘못됐어. 번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근데 U플레임은 어떻게? 그런 번호가 아니야. 얘네들은 정보를 주고받고 제어하는 거고 나는 정보를 주고받기 전에 너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번호가 없다고. 우리가 전화로 생각을 해볼까요? 전화번호 걸어서 따릉 올려서 여보세요? 해야지 그 다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해주는 거야. 전화로 얘기하면
내가 한 5분 동안 얘기해야 돼. 나만 다 얘기해? 주고받고 하는 거랑 똑같이. 그 주고받고 하는 한 마디마디가 다 패켓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조각난길이지. 내가 친구랑 통화하는데 5분 동안 얘기를 했어. 나만 줄줄줄줄 다 얘기를 해. 어디 가서 뭐 친구들이랑, 그런 친구들은 정말 짜증나죠. 술 먹다가 그냥 하루 종일 얘기, 하루 종일. 나 좀 얘기 좀 해야 돼. 나 한두 마디 하면 너도 한두 마디 하고 이래야지.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좋지. 자기 신세 한탄만 해서 5분 동안 늘어놓으면 그 누구랑 같이 술 한잔 먹어. 없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야. 인터넷 패켓도 내가 할 얘기가 5분 거리지만 5분이 우체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이거를 주고받고 하자. 그럼 거기에 주고받는 말 속에 번호가 붙여져 있는 거야. 그것을 주고받는 형태가 I플레임이고, 야 뭐라고 다시 해봐. 천천히 말해봐. 이거는 S플레임이라고 한다고. U플레임은 전화를 걸어야 되잖아. 그죠? 전화를 걸어. 그래서 여기는 다시 NRM, ARM, APM이라는 모드가 있어요. 요거는 정규 노르말, 정규 리스폰스 모드라래. 모드. 얘는 번호가 필요 없다니까 비번해제라는 얘기야. unnumber라는 얘기예요. 표준 응답 모드야. 너랑 나랑 일치차국 관계를 갖자. 너랑 나랑은 1차국, 2차국 관계를 갖자. 그리고 무슨 통신하자? 반이중 통신하자는 얘기야. 너랑 나랑 통신할 때 너랑 나랑 어떻게 할까? 아, 내가 1차국이야. 너가 2차국 해. 그리고 너랑 나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동시에 하면 안 되고 응답을 받고 그다음 응답해. 전화할 때 네가 대장해. 그 네가 말하면 내가 듣고 나서 말할게. 이런 설정을 하는 거야. 이게 NRM. 표준 응답 모드, 정규 응답 모드라고 그래요. 한글로. ARM은 얘는 1, 2차국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전이중 통신하자는 얘기야. 야, 너랑 나랑 네가 1등해. 네가 대장하고 난 쫄다고. 네가 서버하고 나 클리언트 하겠다고. 근데 말은 동시에 할 수 있어? 서로 막 데이터를 동시에 막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야. 반이중 통신은 뭐라 그랬어요? 교대로 데이터를 받고 응답하고 받고 응답하고. 전이중은 서로 막 데이터를 주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지. 요 A라는 건 비동기란 뜻입니다. 여기는 비동기 응답 모드, 비동기 밸런스, 혼합 모드, 복합 모드라 그래. 그래서 얘는 혼합국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1, 2차국이에요. 1, 2차국. 너가 대장해. 네가 서버해. 내가 클라이언트 할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이 APM은 너나 나나 동등한 레벨로 가자. 동등한 레벨로 갖고 아무 때나 대답할 수 있도록 하자. 자, 네이버랑 내가 통신을 하고 있어. 네이버랑. 그럼 네이버 너하고 나는 네가 서버야. 1차국, 내가 2차국이야. 서로 막 아무 때나 데이터 주고받을 수 있어. 친구랑 나랑 카톡을 하고 있어. 너나 나 동등 레벨이잖아. 아무 때나 주고받을 수 있다. 동시에 보낼 수도 있어.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했다. 야, 네가 대장해. 네 의도대로 내가 끌고 갈게. 뭐라고? 뭐가? 알았어. 수동적으로 내가 되고, 제가 적극적으로 되면 제가 1차고 내가 2차고. 그리고 제가 말할 때 대답하고, 말하라고 할 때 대답하고. 무전기처럼 하자. 그냥 전화처럼 하자. 아니, 너랑 나랑 동등한 레벨이야. 친구인데 뭐. 이렇게 세 개의 모드를 설정하는 작업을 해야지 서로 통시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건 얘가 먼저 하는 거죠. U플레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각난 데이터를 패켓을 주고받으면서 제어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떤 거다? 컨트롤 부분의 세 가지 모드가 아닌 것. 그 세 가지 모드 내 번호가 없는 건 뭐냐? 패켓의 번호가 필요가 없는 건 뭐냐? U플레임은 링크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일이지. 얘는 뭐 하는 거야? 링크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건 이 안에 비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트를 가지고 이게 뭐 I플레임이구나. 이것이 S플레임이구나. 이것이 패켓 번호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8비트라고 했을 때 여기 한 비트가 0일 때 정보 정성이라고 하고, 여기가 fall과 final 비트라고 하고, 여기 3비트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패켓을 8개씩만 조각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구조인데 이것까지는 너무 어렵고 깊은 얘기니까 몰라도 좋고,
어떤 역할을 한다? 세 가지 패킷의 종류가 있는데 전화를 걸어서 상대편한테 링크를 걸어서 전화 여보세요. 이제 끊자 이런 일을 하는 건 U플레임이고 패킷을 나눠서 정보를 보내고 받고 이거 다시 보내줘 이런 것들은 I플레임과 S플레임을 한다. 순수하게 정보를 보내고 받는 건 I플레임. 제어하고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S플레임이다. 그러면 U플레임이라는 비번호제는 바로 이 세 가지 형태의 모드를 설정해서 통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NRM. 야 너랑 나랑 1, 2차 국어기야. 서로 응답 받고 얘기하자. 무전기처럼. NRM. APM. 너랑 나랑 전화처럼 하자. 너가 1차국 내가 2차국 할게. 너랑 나랑 동료 내버리면서 다음 중 U프레임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냐? 세 가지. 혼합국 관계는 뭐냐? 이거. 1, 2차국 관계면서 반일 통신하자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이 나왔네. 인포메이션은 실제로 뭐야? 정보예요. 보내려고 한 실제 내용. 엽서 안의 내용입니다. 엽서는 내 주소, 네 주소 다 있고 번호도 부여되어 있어. 안에 내용이 다른 게 바로 인포메이션이죠. FCS 오류를 검출하는 건데 얘는 CRC라고 하는 뒤에서 배워요. CRC라고 하는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CRC. 가장 대표적인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이 뭐냐? CRC. 뒤에 있습니다. 오류 검출 방식에. 얘는 어디를 검사하느냐? 어드레스 부분, 컨트롤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정보 세 가지를 검출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CRC를 쓰고 세 개의 블록을 검사한다. 자, 그럼 특징을 살펴봐야죠. 특징을 살펴보면 뭐야? 얘는 비트 지향이라는 거 아시겠죠? 비트 지향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아까 한 것처럼 이 컨트롤 부분의 앞에 비트 가지고 이게 S 플레임이냐, 이게 I 플레임이냐 판단해요. 비트 하나나 두 개 가지고 판단한다고. 주소 가지고 이건 어떤 주소다 어쩐 판단하는 건 비트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이중 통신이 되죠. 단이중도 되고 단방도 되는 겁니다. 모든 방에 다 된다는 얘기예요. 전이중이 된다는 거는 단방이나 반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아까 했잖아. 반이중도 정했어. 시험 문제에서 HDLC는 반이중은 안 된다 그러면 틀려. 그 다음에 얘는 점대점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망을 다 쓸 수 있죠. 왜? 주소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가 다 돼. 시험 문제에서 얘는 루프형은 안 돼. 얘는 멀티포인은 안 돼. 얘는 교환해서는 안 돼. 그럼 틀려. 모든 네트워크 다 돼. 네 번째. 여기는 모든 회선이 다 돼.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독립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도 쓰는 기술이니까 주소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같은 회선, 통신 회선이 UTP만 쓰는 거, 케이블 TV 같은 형태의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이걸 어떤 하나만 종류를 선택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쓸 수 있어. 섞어 쓸 수 있고. 그래서 모든 회선이 가능하고 독립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류 ARQ는 얘는 go back. 이건 지금 이해할 수 없다 그랬죠? select repeat. 이건 ARQ를 배워야 돼. 오류를 검출, 제어하는 방식이죠. 성능, 신뢰성 굉장히 좋죠? 신뢰성이 좋다 그랬어. 1차와 2차를 검출하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걸려든다는 얘기죠. 오류가 판단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구조죠, 구조. 플래그 역할이 어떻게 된다? 자, 플래그 역할. 앞과 이것이 1번 컴퓨터에서 뭐 9번 컴퓨터로 간다고 했을 때, 그 패킷의 앞과 이렇게 구분, 이렇게 덩어리 구분하는 게 바로 플래그로 한다는 얘기예요. 통신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우체국 아저씨를 생각하면 그 아저씨가 번지를 한꺼번에 가서 같은 길을 가니까 공유하는 거죠. 동기 유지 문자, 동기 문자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비트 투과성의 1차 오류를 검출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높다. 2차, 1차. 플래그는 이런 값이다. 값 가지고
동기가 목적이고 각 통화의 혼선을 방지하는 게 바로 플래그 역할이다. 플래그 역할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플래그는 뭐냐 물어볼 수 있고. 자, 플래그 역할 금방 했죠. 자, 앞과 뒤를 구분하는 용도고, 자, 이쪽에서 일로 진행을 하는군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일이 연속돼 강제로 강제로 심었죠. 그죠? 강제로 심은 거야. 그러니까 저 큰 0이라는 것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야. 앞과 뒤에 플래그 값을 구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절대 1이 비트가 6개 이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죠. 주소 부분. IP 주소는 뭐다? 교환기를 쓸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통신, 전화 이런 것들은 다 중간에 교환기를 쓰고 있다. 교환기가 쓴다는 것은 주소를 쓴다는 얘기야. 요거는 주로 인터넷 주소, IP 어드레스 체계가 시험에 주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자, 제어번에는 I플레임, S플레임, U플레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I플레임은 정보를 전송하는 형태고, 그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조각내서 보내고, 그 조각낸 것을 하나의 패킷이라고 보고, 우리가 우체국에서 보면 엽서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엽서는 여러 개 나눠서 보내게 되니까 번호가 붙여지고, 그렇게 조각내는 이유는 응답 시간 때문에 정보를 보내는 거. S플레임, 감시 플레임, 오류 제어, 흐름 제어한다. 링크 확립과 해결한다. 역할을 물어볼 수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아닌 건 물어볼 수 있고. 제어부 쭉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비보너즈 플레임은 어떤 개념이다? 정규 응답 모드 혹은 표준 응답 모드. 너랑 나랑 1, 2차 관계고 반이중 통신하자. 너랑 나랑 동등 레벨이 아니고 1, 2차 관계고 전이중 통신하자. 너랑 나랑 동등 레벨이고 전이중 통신하자. 다음 중 세 개가 아닌 건 뭐냐? 설명했을 때 틀린 건 뭐냐?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비트 지향. 모든 통신망이 다 된다. 모든 회선도 다 된다. 그죠? 같은 서로 다른 통신 회선도 다 된다. 이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ARQ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만 쓴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 높고 동기식 전송이죠. 대표적인 동기식 전송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현재 가장 많이 쓰는 형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죠. 자, 구조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조를 찾아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스타트 필드라는 거 없어. 스타트, 스톱 필드는 비동기식에서 쓰는 거죠. 한 문자씩 보내는 거. 스타트, 스톱. 플래그 있죠? 주소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제어 컨트롤 부분 있죠? 인포메이션 있죠? FCS 있죠? 플래그 있죠? 없는 건 1번. 자, HDC의 특징이 잘못된 건 뭐냐 이거야. 전이중 단위 다 되죠? 바이트 방식이 아니라 비트 위주. 비트 방식이란 말이야, 비트. 바이트는 DDCMP. go back n만 쓰는 게 아니라 select repeat. 뭔지는 모르지만 저런 걸 두 가지를 쓴다. 포인터, 멀티 포인터 모두가 가능해, 얘는. 통신에서. 네트워크 형태가. 그래서 답은 두 번째 잘못됐군요. 세 번째, 비트 위주의 프로토콜 H 특징이 아닌 거. 점대점, 멀티, 포인트 다 쓸 수 있죠? 반위주는 정식 모두 쓸 수 있죠? 동기식 전송 방식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문자 코드, 문자 지형이 아니란 얘기야. 얘는 문자 코드 의존성은 베이직이에요. 그죠? HDC는 비트 코드예요. 비트. 문자 코드는 문자 위주란 말이야. HDC는 비트 위주라고. 답은 4번. 다음 HDC 전달 모드가 아닌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표준 응답 모드가 NRM. 비동기 균형 모드가 ABM. 비동기 응답 모드가 ARM. 표준 응답 모드라는 건 없어. 표준 균형 모드라는 건 없어요. 답이 첫 번째.